어제 30명대까지 늘어났던 신규 확진자가 오늘은 다시 10명대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신규 확진자 12명 가운데 10명이 바로 이태원 클럽발 N차 감염, 그러니까 1차, 2차, 3차 계속되는 거죠. 인천의 학원 강사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서 수강생 6명 그리고 학교 친구 1명 이렇게 감염시켰는데 또 탔던 택시의 그 택시 기사 가족들 감염이 됐었죠. 그랬는데 한 택시 기사는 운전을 안 하는 날은 부업으로 프리랜서 사진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돌잔치 가서 사진을 찍고 그랬는데 이 식당에서 돌잔치를 하는 1살 아이 또 그 부모가 추가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감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감염 확산이 많이 되고 있는 노래방에 대해서 일단 인천시는 중단을 시켰습니다.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전체 노래방에 대해서 일단 2주간 집합금지를 하는데 코인 노래방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고 일반 노래 연습장에 대해서는 만 19살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서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등교 개학했는데 인천에서 2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모의평가 시험을 치르는 날인데요. 인천만 온라인으로 시험 보고 나머지는 그대로 치렀습니다. 어제 많은 패널들께서 연기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일단 준비가 또 어렵고 하니까 온라인으로 치렀습니다만 인천 지역의 고등학생들 시험 결과는 전국적으로 합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 지역의 학생들, 학부모들은 이번 결과로 전국에서 내가 몇 등이나 되는가 이것은 알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또 대구에서도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서 기숙사 입소 전에 전수검사를 실시했는데 무증상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두 귀가 조치했고 학교는 폐쇄됐고 아직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일들이 여러 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의 발표를 먼저 들어보시죠.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 환자는 12명으로 이태원 클럽 관련 등 지역사회 감염 10명, 나머지 2명은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5월 21일 0시까지 발생한 확진 환자는 총 11,122명이며 1,135명이 완치되어 격리 해제되었고 723명의 환자들이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진단검사 총 78만 8,684건을 시행한 결과입니다. 어제 돌아가신 분은 한 분이고 현재까지 총 264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5월 21일 오늘 12시 기준으로 클럽과 관련된 총 누적 환자는 206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1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5월 20일 0시를 기준으로 집단 시설의 환자 51명, 즉 클럽과 관련된 전체 환자 중에서 가정이라든지 이동 중의 택시라든지 이런 곳을 제외하고 집단 시설과 관련된 51명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환자 12명이 노래방 이용자 중에 발생하였고 두 번째 11명이 주점 이용자 중에 발생하였습니다. 예, 최명기 원장, 지금 이렇게 계속 감염이 이어지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10명대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의 0명인 날도 있었는데 예. 이렇게 감염이 늘어났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렇게 줄어들다가 완전히 0이 되고 없어지지 않나 했지만 지금은 한번 올라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일단 노래방을 통해서 감염 확산이 많이 됐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노래방을 이제 많이 가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노래방은 아무래도 다른 장소에 비해서 감염이 좀 쉬운
조건들이 많이 있죠. 네,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물리적 조건이 폐쇄되어 있고요. 그런 다음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품이 리모컨이라든가 마이크라든가 상당히 많은 물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교시설이 됐던 교육시설이 됐든 어떤 질서가 유지가 되는데요. 우리가 노래방에 찾아갈 때는 일종의 그 무질서를 전제로 하고 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더욱더 감염을 야기시키는 행동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거로 저는 추측합니다. 예. 김영주 의원, 요즘에 보면 트롯 열풍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 참 노래방 좋아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좋아하죠. 예.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의 노래방이 3만 군데가 넘더라고요. 아마 더 될지도 모릅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할 움직임도 있는데 이게 다 닫으면 확산 방지에는 도움되겠지만 업주들 참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코인 노래방의 경우에는 저는 뭐 코인 노래방이라고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운영자, 관리자가 없음으로 생기는 문제가 가장 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노래방 자체가 실제로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키고 이런 뭐 마이크라든지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서 카바를 정확하게 완전 교체하고 뭐 소독을 한다라면 사실은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정상적인 노래방, 노래 연습장은 그런 의미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을 거고 유흥주점 중에서 노래를 하는 곳의 예. 경우에 사실 술을 먹게 되면 좀 말하자면 정서적으로 이렇게 친밀도라든지 그래서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강하게 할 필요가 있고 코인 노래방이 문제가 되는 것은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위생시설이라든지 체크라든지 한 사람이 마치고 난 다음에 커버를 벗기고 다시 누군가가 투입해주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예. 의당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또 이런 곳일수록 청소년들이 많이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부주의가 악순환을 갖게 되기 때문에 코인 노래방의 경우에는 사실 업주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좀 당분간 좀 정부 시책에 협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정은갑 실장 그 유흥주점 같은 경우에는 진작 지금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상대적으로 노래방 또 코인 노래방 이런 경우에는 건전한 곳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긴 하지만 지금 감염이나 이런 문제는 건전업소, 불건전업소 이게 기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감염 그러니까 예방에 기본적으로 강조하는 게 있는데 삼미를 피해라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삼미. 예, 그러니까 밀폐, 예. 밀접, 그다음에 밀집돼 밀집. 있는 네, 그 삼미를 피해라는 것인데 제가 보기엔 노래방 같은 경우는 그걸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지금 코로나19의 감염원 자체가 이 침방울을 통하는 것인데 노래방이 기본적으로 계속 노래를 부르면서 이거를 뿜어낸단 말이죠. 그거 굉장히 또 밀폐돼 있고 또 밀접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산미를 피해라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이야말로 이제 노래방이기 예. 때문에 저는 그 당분간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코로나는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뭐 종식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없고 예. 언제 어떤 식으로 급속히 확산될 가능성이 항상 상존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피해야 되고 뭐 당국이라든가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 또 어떤 방역이라든가 감시 체제도 저는 지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전 세계 확진자가 뭐 500만 명이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같은 예들 계속 지금 확산되는 나라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 지금이 어떤 정부의 관리 안에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또 언제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방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금 가지고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이 노래방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확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한 사람의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 위험한 일로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인천의 한 학원 강사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쭉 봐왔습니다. 맨 처음에 직업 속이고 그리고 동선도 거짓말을 했던 인천의 학원 강사. 택시를 주로 많이 이용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택시 기사가 또 가족들 감염시키고요. 또 운전을 안 하는 날은 이건 이제 다른 택시 기사 얘기입니다. 운전을 안 하는 날은 프리랜서로 사진을 찍는 일을 하는데 돌잔치에 가서 사진 촬영을 했는데 거기에 참석한 한 가족. 1살 아기까지 감염을 시킨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일들을 막아야 할 텐데요. 박남춘 인천시장의 발표 내용 들어보시고 방지 대책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사가 4일간 거짓말을 했잖아요. 예. 이제 GPS 동선 추적을 해보니까 완전 거짓말로 드러나서 그때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정상적으로 따라가기 이래서는 안 됩니다라는 의견을 준 거예요. 우리가 초기에 중국발 우리 이 코로나 사태가 있을 때 같이 이건 광범위하게 조사를 시작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발병한 증상이 있던 이틀 전부터 조사를 해야 되는 건데 2주 뒤로 갔어요. 학원 강사 같은 경우는 2주 뒤로 가서 하여튼 관련된 자들을 싹 뒤진 겁니다. 뒤지고 해보니 택시 기사도 나오게 된 것이고 이런 코인 노래방 같은 것도 나오게 된 거예요. 예, 최명기 원장. 지금 이런 경우에 이제 어디에서 차단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번져 나가면 거의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어려움이 있지만 거기에서부터 할 수 있는 거를 또 해나가야만 되는 입장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접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는 현재의 접근입니다. 방금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만약에 어떤 감염자가 있게 되고 확진자가 있게 되면은 가능하면은 인력을 전부 동원해서 단지 우리가 감염에 노출이 되었다라고 예상한 날보다 그 이전부터 가능한 앞뒤를 갖다 조사하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또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0명이었을 때 사실은 좀 많이 안심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 0명이었을 때도 우리의 감염자는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하지 않더라도 지역사회에서 샘플을 추측해서 적어도 한 지역사회 인구 몇 명당은 우리가 코로나가 있지 없나 있나를 갖다 무작위적으로 검사를 한 다음에 만약에 거기에서 코로나가 많이 있는 거로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서 검사를 갖다 확대하는 식으로 선제적으로 조금은 일반적인 보통 인구를 상대로 예방적 검사를 갖다 하는 것도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김한규 변호사, 이 부업으로 사진 촬영하는 택시기사 사례를 보니까 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또 그렇게까지 투잡으로 뛰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이 좀 마음에 와닿는데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택시 운전을 하는 분이 다른 날 또 무슨 일을 하는 이것은 본인 얘기하지 않으면 참 동선 추적이 또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예, 맞습니다. 코로나 초기였을 건데요. 그 당시 이제 콜센터에서 이제 근무했던 아주머니께서 뭐 녹즙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이제 열심히 사셨던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확진자가 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움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분도 사실은 남는 시간에 사실은 좀 집에서 쉬셔야 되는데 어떻든 간에 이제 가족 부양이라든가 이런 걸 이유로 또 돌잔치에서 일을 하신 거예요. 일을 하시다가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이런 어떤 확진 같은 것을 이제 계속 전파자가 되신 건데요. 사실 이런 동성 같은 경우에 이분이 만약에 그걸 말씀 안 하셨다고 하면은 당연히 택시 운전기사고 하니까 그 부분만 계속 포착했을 거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이분께서는 자기가 이제 이런 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조사에 제대로 응대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되게 이분께서는 빨리 캐치했으면 좋겠는데요. 다만 이 확진자 이 동선을 지금 상당 부분 공개하고 문자로도 오고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는데요. 좀 꼭 굳이 인권 문제를 꼭 언급한다는 건 아닌데 너무 특정되게 일단 회사가 공개되거나 당사자가 누구인지 너무 노골적으로 공개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은 좀 정부 당국에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거든요. 이 사람이 어디 회사 다니는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약간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공개되지 않게. 왜냐하면은 가끔 가다 보면은 이렇게 동선을 본의 아니게 숨기거나 좀 왜곡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개인 프라이버시가 모두 공개되는 거다 하면 부담감이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정부 당국이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학교 관련 살펴보겠습니다. 인천 어제 66개 고등학교 결국은 다 등교 계약 취소했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모의고사도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렀습니다. 이 학력평가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험 보면서 전국의 어떤 순위도 파악하고 그러는 건데 인천 지역만 온라인으로 치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번에 시험을 치러도
전국적으로 내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국은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것에 대비해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독감 무료 접종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또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권준욱 부본부장 발표 내용을 먼저 들어보시죠. 예방접종이 훨씬 더 철저하게 또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를 위해서 방역당국에서는 일단 중2부터 고3까지 그리고 연령대에 있어서는 60에서 64세까지에 대해서는 금년의 경우 특별히 독감 예방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규모는 약 600만 명분 정도로 예방접종 관리팀에서 지금 예산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민규 원장, 지금 코로나19는 일반 독감과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네,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하겠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코로나 이제 그 발열이 있었을 때 우리는 그게 코로나 때문인지 독감 때문인지를 갖다 감별해야 되는 건데 전 국민이 전부 다 독감 예방접종을 맞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발열이 있거나 증세가 있었을 때 독감일 가능성을 배제하면 되니까 우리는 코로나 쪽을 갖다 먼저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65세 이상인가요? 이렇게 노인분들만 무료로 독감 예방 접종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아주 어린 애들까지 하죠. 근데 이제 고3까지 무료로 하면 아무래도 좀 그걸 잘 분류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독감 예방 접종을 받았고 그런데 우리 아이가 갑자기 발열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은 선생님들도 막 헷갈리는데 구분이 이제 명확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만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도 무료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병원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가 독감이 유행했었을 때 병원의 환자들, 노인요양병원이라든가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이라든가 병원의 환자들에 대해서도 했지만 간호사나 의사에 대해서도 보건소에서 정책적으로 독감 접종을 빨리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접종을 갖다 해야 된다는 거는 진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겁니다. 네. 자, 학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짚어볼 텐데요. 일단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등교했다가 또 취소하고 대구의 한 고등학교는 폐쇄 조치까지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수능을 좀 연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수능 연기하고 시험을 2번 치르자. 그러면 좀 낫지 않겠느냐. 일단 교육부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수능 연기 없다. 순차 등교도 예정대로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관련 발언을 좀 들어보고 패널들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기세가 꺾였다고는 하지만 전문가들은 가을 재유행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올해 수능이 정상적으로 치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미 국민의당은 수능 일시를 연기하고 수능 시험 횟수를 2회로 늘려서 그중에서 성적이 좋은 시험 결과를 반영하자는 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빠른 시간 내에 밝혀야 합니다. 이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는 일정이라든지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은 변함이 없고요.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대학에서 그 여러 가지 그런 면들을 고려할 것으로 그 판단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대학에서 그런 현재 그 재학생과 그다음에 재수 삼수한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고 그거를 감안하겠다는 의견을 많이 그 저희한테 보내주고 있습니다. 예, 수능 연기하고 2번 보자는 안철수 대표 주장. 서정욱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그 학교 상황들 있잖아요. 이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상당히 시행착오가 있겠다. 이렇게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실제 제 우려보다 훨씬 더 이게 시행착오가 더 심한 것 같아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데서는 혼란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가치 순서를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
이게 가장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학습권하고 형평성이거든요. 따라서 저는 지금 이게 아무리 학습권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안전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좀 이게 일정을 조정하더라도 안전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뭐 등교 시기라든지 얼마든지 이게 재조정이 가능하다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재학생들하고 재수생하고 이게 너무 형평성이 차이 많이 나거든요. 따라서 이제 교육부처럼 무조건 이게 처음 방침대로 밀고 나가겠다 이런 자세보다는 상당히 좀 더 유연한 자세로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따라서 이제 안철수 대표가 제안한 것도 저는 충분히 검토할 여지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발치하셨나요? 예. 불편하시겠네요. 예. 정은갑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안들을 제시할 수는 있겠죠. 근데 교육당국도 지금의 이제 여러 상황들 그리고 뭐 앞으로 전개될 상황도 예측을 해가지고 지금 뭘 결정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 방침이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 흐름대로 가는 게 맞고,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하는 상황들이 올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형평성이라든가 뭐 공정성 이런 문제들, 그런 것을 과연 어떻게 답보할 것이냐. 아까 교육부 차관은 뭐 각 대학에서 여러 가지 현재 상황을 감안해서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대학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도 그렇다면 그 같은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보완점들을 지금 계속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야지 나중에 추후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을 좀 저는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그렇다면 등교를 하지 말라면 그러면 입시 일정 자체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떤 대안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냐. 그러면 내년 예를 들면 일정 시점이 지나면은 이 문제는 해결이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예. 그 상당히 저는 어려운 선택을 했다고 보고 정부 당국의 움직임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할 점은 보완해 나가는 그런 게 현재로서는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김병기 의원, 지금 연기하자와 두 번 치르자라고 하는 것은 방역 관점에서 보면 좀 전혀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 치르려면 그 많은 학생들이 동시에 또 모여서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 수능 두 번 치르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도 여러 번 얘기가 있었던 거라서 꼭 코로나 관련된 상황하고는 달라 보이긴 하는데요. 네. 사실 이제 이참에 그동안의 한국 교육 제도 단 1년에 한 번만 시험 쳐서 모든 결정을 내는 방식에 대한 것. 또 우리가 일본을 제외하고는 다 가을 학기제를 9월 학기제를 시작한다는 점. 말하자면 이참에 코로나 왔을 때 당장 이번 겨울에 시험을 어떻게 치르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점은 저는 정부가 원칙을 정하는 대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준비하는 고3 학생들 입장에서도 왔다 갔다 더 이상 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떤 교육적인 논란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참에 유연성을 가지고 가령 뭐 저희 아이만 하더라도 중국에 재수를 했는데 예. 전년도에 시험 친 거 그중에서 가장 성적이 안 좋은 것만 보완해서 재수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를 들면 정말 작년에 시험 쳤다 올해 성적이 더 나쁜 거는 매우 비교육적인 교육 제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시험을 치느냐.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 친다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냐.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 것이냐는 것이 교육 목적에 더 맞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아까 이제 뭐 우리 안철수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한 번에 모든 결과를 낼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자기가 일정이 될 때 가서 시험 칠 수 있는 기회도 주자. 그런 부분도 이제 21세기 교육을 하는 데서 열어놓고 가야 될 지향이라면 이참에 21대 국회가 열어놓고 아예 정부와 학부모와 학생들과 함께 새로운 교육의 어떤 비대면 교육을 포함해서 전 세계 IT 강국으로서의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장점을 살리면서도 세계 트렌드에 맞서는 그동안에 현재 우리 아이들에게 부담되는, 즉 재수를 했다 그러면 1년 내내 똑같은 시험을 쳤는데 작년보다 더 시험을 못 치는 그런 재수가 얼마나 비교육적입니까? 이제 그런 쟁론도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을 갖자. 저는 그런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의 가을, 겨울의 경우에는 어려운 결정을 했으니 그게 따라주는 것이 맞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